작고 빨간 이 열매, 토마토가 당신의 건강을 바꿀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은 토마토에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한 70대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정말 활기차고 건강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극심한 관절 통증과 매일매일 지속되는 만성 피로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중 손녀가 선물해준 건강 관련 책에서 토마토의 효능을 알게 되었어요. 항산화 작용이 강하고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보고 그녀는 하루에 한 개씩 토마토를 먹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를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달 정도 지나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가락 통증이 줄어들고 아침에 느끼던 피로감이 가벼워진 것입니다. 피부도 맑아지고 몸이 한결 가벼워졌죠. 주변 이웃들과 친구들은 그녀의 얼굴이 정말 많이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매일 토마토를 먹으며 가벼운 운동도 함께하며 지내고 있어요. 다시 활기찬 일상을 되찾은 그녀는 말합니다. 작은 습관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어요. 토마토가 제 삶을 바꾸었답니다. 사실 토마토는 처음부터 사람들이 즐겨 먹던 음식은 아니었습니다. 토마토의 고향은 적도에 가까운 남미의 안데스 산맥인 현재의 페루, 에콰도르, 칠레 지역입니다. 16세기 스페인 탐험가들이 토마토를 유럽으로 가져갔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은 이 빨간 열매가 독이 있다고 믿어서 먹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토마토의 영양가가 알려졌고 이제는 요리할 때 정말 많이 사용되는 필수 식재료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오늘의 주인공 토마토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볼게요. 오늘 영상에서는 토마토가 가진 놀라운 성분과 효능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가 왜 매일 토마토를 섭취해야 하는지, 우리 몸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함께 먹으면 좋지 않는 음식은 어떤 것이 있는지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 몸을 스스로 보호하고 질병을 예방하길 원하신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매주 알차고 유익한 건강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채널 건강인입니다.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익을수록 의사의 얼굴이 창백해진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토마토를 많이 먹을수록 병에 덜 걸려서 의사를 찾을 필요가 없고 병원에 갈 일이 없어진다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만큼 토마토는 건강에 도움이 되고 영양학적으로 그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세계 10대 슈퍼푸드에 선정된 이유가 충분합니다. 잘 익은 토마토의 빨간색은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라이코펜은 식물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색소인 카로티노이드 중에서 붉은색을 내는 성분입니다.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 노화와 치매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항산화 성분은 우리 몸속 세포를 보호하고 노화와 관련된 질병과 염증을 감소시켜줍니다. 토마토의 과육이나 껍질 부분에 주로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특히 껍질에는 라이코펜 함량이 과육보다 2~3배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면역 기능을 높여 암세포가 성장하는 것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는데요. 특히 전립선 암세포의 혈액 공급을 차단해 암세포의 증식을 막아 전립선암 발병률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남성들의 전립선암 발생률이 최근 10년 새 2.6배나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한국 여성의 유방암 발생률은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증가하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폐경 후 비만, 서구화된 식습관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 연구 자료에 따르면 40대 이상 미국인 48,000명을 5년간 조사한 결과 토마토를 꾸준히 매일 섭취한 부류와 주 2회 이하로 토마토를 섭취한 부류로 비교하여 조사를 해봤는데 무려 45%가 전립선암 발병률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토마토를 꾸준히 섭취한 부류가 훨씬 더 건강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토마토에는 눈 건강에 좋다는 루테인과 지아잔틴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노화로 인한 시력 감퇴나 백내장 같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루테인은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토마토를 꾸준히 먹으면
심혈관 질환이나 관상동맥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 또한 낮출 수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토마토에는 비타민 C, B1, B2, B6 등이 다양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토마토에 풍부하게 포함된 비타민 C는 면역 기능을 돕고 염증을 줄여주며 활성산소로 인한 세포 손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게다가 토마토는 칼로리가 낮은 식품입니다. 수분 함유량은 많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토마토를 골라야 하는 걸까요? 표면은 멍들거나 갈라지지 않고 만져봤을 때 단단하고 무거운 것이 좋습니다. 꼭지도 곰팡이 없이 깨끗해야 좋은 토마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좋은 토마토는 단맛과 신맛이 적절하게 균형 잡혀 있어야 하는데요. 특히 당도가 높아야 토마토의 맛이 좋고 영양 성분이 많습니다. 당도가 높은 토마토를 눈으로 쉽게 찾으려면 토마토의 꼭지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요. 꼭지 부분에 노란색의 별 모양이 생기는데 노란 별 모양이 클수록 당도가 높습니다. 좋은 토마토를 잘 고르셨다면 햇빛이 들지 않는 실온에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낮은 냉장 온도에서는 토마토가 숙성이 되지 않고 고유의 풍미는 물론이고 당분까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농무부와 암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토마토를 냉장고에 보관했을 때 라이코펜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실온에 두고 햇빛을 받게 하면 라이코펜 함량이 늘어날 수 있다니 놀랍지 않나요? 하지만 제대로 익지 않은 토마토는 섭취 시 절대 주의하셔야 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완전히 익지 않은 초록색 토마토나 상처가 난 부분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덜 익은 토마토를 먹고 자칫 솔라닌에 중독되면 구토와 설사, 두통, 어지러움 등 온갖 불편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니 완전히 익은 토마토만 골라 먹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잘 익은 완숙 토마토의 경우에는 솔라닌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있어서 하루 적정 섭취량 내에서는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또한 기온이 30도가 넘거나 햇빛을 많이 받게 되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으니 신문지에 싸서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토마토의 적정 섭취량은 어떻게 될까요? 토마토는 제대로 알고 먹지 않으면 그 속에 담긴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기 어려운데요.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토마토 섭취량은 성인 기준 하루 한두 개 정도이고 어린이와 노인은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방울토마토나 대추방울토마토 같은 작은 토마토는 하루에 15개 정도가 적당량이니 드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드실 때는 대부분 그냥 생으로 드시거나 갈아서 토마토 주스로 섭취하고 계실 텐데요. 토마토를 제대로 먹는 방법 중 한 가지는 살짝 익혀서 먹는 것입니다. 올리브유에 살짝 익혀서 먹으면 라이코펜의 체내 흡수력이 무려 55%나 증가된다고 해요. 그리고 포도와 같은 건과류와 같이 드셔도 좋습니다. 건과류에 들어있는 지방이 체내 흡수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빈속에는 드시지 않기를 권합니다. 오이류처럼 몸을 차게 하는 성질이 있으니 위장이 약하거나 속이 차고 냉증이 있는 분들은 꼭 익혀 드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토마토를 건강하고 맛있게 먹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소금입니다. 설탕 대신 소금을 약간 뿌려서 드시면 토마토의 순수한 단맛이 더 부각되고 토마토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비타민C가 공기와 만나 산화되어 사라지는 것을 억제합니다. 토마토에는 칼륨도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칼륨은 우리 몸의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고 혈압을 정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몸속 노폐물을 처리하고 뇌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필수적인데요. 몸속에서 칼륨과 나트륨의 양이 짝꿍처럼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토마토를 먹었을 때 일시적으로 우리 몸의 칼륨 농도가 높아지는 것을 함께 섭취한 적정한 양의 소금이 균형을 맞추면서 그 본연의 기능인 세포 에너지 대사를 원활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적정한 양의 소금은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토마토 4개에서 5개당 2분의 1티스푼, 대략 한두 꼬집 정도를 토마토를 자른 단면에 뿌리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가열해서 조리해 먹는 것입니다. 토마토는 기본적으로 시고 약간은 단맛이 납니다. 그런데 토마토에서 감칠맛도 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아마 잘 모르시는 분이 더 많으실 텐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토마토를 생으로 먹는 경우가 많은데 토마토의 감칠맛은 열을 가해서 조리를 해야 잘 느껴집니다. 약간은 생소한 토마토의 감칠맛은 토마토에 함유된 글루타민산 때문인데요. 글루타민산은 간장, 된장, 다시마 등 국물 맛을 내는 재료에 많이 들어있어서 토마토만으로도 화학조미료인 MSG 없이 풍부한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의외로 토마토는 김치와 궁합이 잘 맞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일 때 잘게 썬 토마토를 넣어주면 짠맛은 줄고 단맛과 구수한 맛에 새콤한 맛까지 더해져서 보다 풍미가 좋아집니다. 카레를 만들 때도 토마토를 넣으면 카레 전문점과 같은 깊은 맛을 낼 수 있답니다. 세 번째는 올리브유입니다. 국립농업과학원에 따르면 토마토를 으깨서 올리브유를 뿌려 먹으면 영양성분의 흡수율을 높이고 혈액과 혈관 보호에 좋다고 하는데요. 올리브유는 생선 기름과 함께 가장 좋은 지방 중 하나로 꼽힙니다. 올리브유 속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인 올레산은 몸속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을 연소시키고 이것의 산화를 막아 혈관과 심장을 보호합니다. 참고로 올리브유는 산패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건강하고 안전한 기름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는 견과류와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토마토의 핵심 영양성분인 라이코펜은 지방에 잘 녹는 지용성 영양소인데요. 이런 이유로 지방이 많이 든 음식과 함께 먹으면 우리 몸속으로 흡수가 더욱 잘 됩니다. 지방을 포함하는 많은 종류의 음식 중에서도 건강에 좋고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어서 토마토와 먹기 좋은 음식은 바로 견과류입니다. 견과류는 불포화 필수 지방산이 많아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뇌졸중, 고혈압, 심근경색 등 심내혈관계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는데요. 특히 호두는 견과류 중에서도 유일하게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LDL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니 함께 드셔보시길 추천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놀라운 토마토도 함께 먹으면 몸을 망치는 최악의 궁합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설탕입니다. 토마토에 설탕 뿌려 먹으면 안 좋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나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말은 사실입니다. 토마토가 단맛이 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선뜻 먹어지지 않아서 설탕을 뿌려서 드시죠. 토마토에는 면역에 도움을 주고 피부와 근육 조직이 잘 유지되도록 도움을 주는 비타민 B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설탕을 뿌려 먹으면 우리 몸에서 설탕을 소화시키려고 비타민 B를 많이 소비하게 되면서 우리 몸속으로 흡수되는 양을 줄어들게 합니다. 따라서 듬뿍 뿌려 먹으면 달콤하고 맛있지만 영양학적 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설탕 대신 올리브 오일이나 아보카도 등 건강한 지방을 곁들이는 것이 훨씬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감자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이 발표한 연구 결과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이 연구에서는 토마토와 감자가 소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했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토마토와 감자 모두 산성 성분이 많아서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위산이 과다 분비되어 소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감자의 전분과 토마토의 산성 성분이 만나면 소화 속도가 느려지고 가스 생성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에게는 더 큰 불편을 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이런 음식 조합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양배추입니다. 양배추의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이 토마토의 주요 영양소인 비타민과 라이코펜의 흡수를 방해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국립농업과학원의 2022년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은 중요한 항산화 물질이고 라이코펜은 암 예방에 효과적이지만 양배추가 이 영양소들의 흡수를 방해하면서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2021년 연구에서는 두 식재료를 함께 먹으면 갑상선 기능 저하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네 번째는 오이입니다. 오이에 들어있는 아스코르비나제가 토마토의 비타민C 흡수를 방해한다고 합니다. 중국 농업대학교 연구에서는 토마토와 오이를 함께 먹으면 소화효소의 활성이 저하된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고 피부 건강에도 중요한 영양소인데 오이의 아스코르비나아제 성분 때문에 손실될 수 있다니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오이에는 비타민 K와 칼륨이 풍부한데요. 이는 혈액 응고와 심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위염이나 소화불량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는 소화가 잘 안 되면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으니 토마토와 오이를 함께 먹는 건 가급적 피해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5번째는 돼지고기입니다. 혹시 토마토와 돼지고기를 함께 먹고 속이 불편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연구 결과 밝혀진 내용인데요. 토마토의 산성 성분이 돼지고기 단백질과 만나면 소화 효소의 활동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특히 위식도역류증이 있는 분들은 이 조합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위산의 역류가 심해질 수 있다니 이제야 우리 몸이 왜 이렇게 반응했는지 알겠습니다. 돼지고기는 비타민 B와 단백질이 풍부해서 에너지와 근육 건강에 좋은데 토마토와 같이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지고 불편해진다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토마토가 가진 놀라운 성분과 효능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가 왜 매일 토마토를 섭취해야 하는지, 우리 몸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함께 먹으면 좋지 않는 음식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토마토 한 개가 작은 변화처럼 보일 수 있지만 꾸준히 섭취하면 건강한 삶을 만드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토마토 하나의 기적을 경험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